오늘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세뇌 실험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세상에는 많은 도시 괴담이 있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귀신 헬리콥터나 사이트 정모 웰치스 괴담 등 많은 도시 괴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음모론이나 괴담 정도로 치부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인 MK 울트라 프로젝트도 처음에는 도시 괴담에 불과했습니다. 냉전 시절 CIA에서 사람들을 납치했다가 약물과 고문을 이용해서 세뇌하려고 한다 혹은 초능력자를 양성한다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런 말을 쉽게 믿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괴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195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사회를 돌아다니는 도시괴담이 많았던 시기죠. 처음에는 모두가 이 이야기를 그저 음모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다시 조명을 받은 건 1974년 뉴욕시의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에서 이 괴담에 대한 사실들을 밝혀냈죠. 뉴욕타임스는 CIA가 피실험자들을 데려다가 약물과 체면을 활용하여 기억을 지우고 세뇌하는 실험을 했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피실험자 대상은 주로 노숙자나 약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죠. 뉴욕타임스에서 기사가 뜨고 화제가 되자 이 이야기와 엮어 음모론 혹은 괴담으로 치부되던 사건들 역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랭크 올슨의 투신 사건이 있는데요. 1953년 뉴욕 고층 호텔에서 투신한 프랭크 올슨을 조사해보니 사실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피해자였죠. 사건 당시에는 혼자서 죽은 것으로 마무리됐었지만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는 CIA에서 입막음을 목적으로 죽였다는 방향으로 다시 사건이 파헤쳐졌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어 가설로 끝났지만 유력한 가설이죠. 프랭크 올슨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큐멘터리 어느 세균학자의 죽음이라는 다큐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시행된 실험은 대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하지만 약물 실험은 MK 울트라의 일부분에 불과했는데요. 약물 외에도 전기, 빛, 소리, 방사능, 나아가 수술까지 실험의 방식과 종류만 무려 54개 정도 됩니다. CIA는 왜 이런 끔찍한 실험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포로로 잡혀있던 병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공포와 겁에 질려 있었던 일이나 정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세뇌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현상을 본 CIA는 공산주의 국가가 세뇌를 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금단 증세와 최면으로 세뇌를 했다고 믿었죠.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 생각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약에 맞설 수 있는 약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이 바로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된 MK 울트라 프로젝트입니다. 이 실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CIA의 화학자 시드니 고틀립이었죠. 고틀립은 세뇌의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뇌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비워진 뇌를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었죠. 비운 뇌를 채운다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과정이었죠. CIA가 실험했던 여러 종의 약물 투입과 전기 충격도 피실험자의 뇌를 비우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약물을 투입하는 과정도 상당히 은밀하게 이뤄졌는데 음식이나 담배에 약을 소량 묻혀서 주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약물에 노출된 것도 몰랐죠. 여담으로 이때 사용된 약은 소량만 사용해도 환각 효과를 볼 수 있는 강력한 약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아실 텐데 영상 내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재를 당하니 약의 이름은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고 미국은 이 약 때문에 지금까지도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 약물을 미국에 처음 들여온 사람이 바로 시드니 고틀립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려는 시도 중 CIA는 이 약의 존재를 알게 됐고 고틀립은 많은 양의 지원금을 들여 이 약을 미국에 가져왔었죠. 그리고 병원이나 교도소 등의 기관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색도 냄새도 없는 이 하얀 가루를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약물은 후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60년대 미국에서 생겨난 히피 문화죠. 그러면 히피를 만든 것도 고틀립이 되는 것이네요. 그쵸? 뭐 어쨌든 CIA는 독일의 의사와 일본의 전문가도 데려왔습니다. 즉 이들이 피실험자에게 행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부의 의사들이 했던 것 그리고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을 자국민인 미국의 국민들에게 그대로 실험한 것이었죠. 이 중심에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 도널드 이웬 카메론이 있었는데요. 도널드는 반복적인 소음과 이미지를 환자에게 보여주며 뇌를 비우는 일명 심령 운전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전기 충격과 약물 투입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피실험자에게 심령 운전 치료를 반복했죠. 실험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했던 피해자는 실험이 끝날 때 심한 기억 상실증을 앓았죠. 피실험자들은 말하는 법을 잊었고 자신들을 신문했던 사람이 부모라고 인식했습니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실험을 당한 사실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 편집증을 앓게 됐죠. 1964년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조금씩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실험은 계속됐는데요. 일반인들에게 자행되던 실험은 소련의 스파이들을 잡아서 신문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때 프로젝트의 이름을 MK 리서치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MK 리서치로
현실로 바뀌고 난 후에는 CIA가 행한 실험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별로 없는데요. 이유는 전 CIA의 국장인 리처드 헬름스가 MK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들을 대부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가던 이 실험을 계속한다면 꼬리가 잡힐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1974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세상에 폭로합니다. 그 후 3년 뒤인 1977년 CIA에서 진행한 조사로 약 2만 장의 MK 울트라 관련 파일이 발견되었죠. CIA 전 국장이었던 스탠스필드가 세상에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실제 MK 울트라 프로젝트 보고서의 일부분을 인터넷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캐나다에서까지 돈을 받아 진행한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거의 성과가 없는 수준으로 결론이 나버렸죠. 70년대 초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문제로 남아 있었고,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73년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터지면서 CIA는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파기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뉴욕타임즈와 스탠스필드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폭로가 이어진 후 자신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실조차 모르던 피해자들은 CIA를 고소했는데요. 책임을 회피하려던 미국 정부와 CIA는 결국 이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했습니다. 이어 1995년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전 미국 정부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영화를 뛰어넘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실제로 뉴욕타임스가 MK 울트라를 폭로한 이후에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괴담이나 음모론 정도로 치부하던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직도 이게 사실이라는 게 음모다 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대통령까지 사과를 하긴 했지만 피해자들의 신원이나 규모부터 가해자들까지 문서가 상당히 파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고, 관련자들의 행위를 입증한 물증도 없었기 때문에 보상과 사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스타크래프트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도하려 했었다니 조금 섬뜩하네요. 만약 이게 성공했다면 글쎄요, 지금의 세상은 좀 많이 변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MK 프로젝트가 영향을 준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실제 사건들을 영화나 게임에 묻어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대표적으로 2013년에 발매했던 공포게임 아웃라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웃라스트는 한 정신병원에서 끔찍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된 주인공이 취재하러 갔다가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이죠. 이 게임에서는 월라이더라는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인 월라이더 프로젝트라고 나오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곳곳에서 MK 울트라를 기반으로 만든 듯한 설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라이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실험이 도널드의 심령운전과 유사하죠. 피실험자들은 약물을 맞고 반복적인 이미지와 소음을 들어야 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애초에 도널드 이벤 카메론이 만든 심령운전은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무엇이든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또 의사소통법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피실험자 캐릭터들을 보면 MK 울트라의 피해자들과 비슷한 행동과 반응을 보여줍니다. 게임을 알아봤으니 영화도 한 편 보죠. 이것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바로 2018년에 개봉했던 국내 영화 마녀인데요. 영화의 배경을 보면 미국에서 비밀리에 실험을 하던 중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MK 울트라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실험을 들킨 후에도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하지만요. 괴담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행해졌던 음모론이 현실이 된 이야기 세뇌 실험 MK 울트라 프로젝트,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